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제풀미 오늘 12월 2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셨습니까? 최 상무님도 잘 보내셨나요? 예, 쉬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몇 가지 또 매크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PC였었죠. 예. 네.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잠깐 보고 잠깐만 미국 시장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죠. 우리 남궁주임의 예민함에서 미국 시장 얘기를 안 하니까 PC 얘기 먼저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알겠습니다. 시장으로 넘어가시죠. 예, PC 물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 실제 나온 거는 컨센서스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큰 뭐 위로도 서프라이즈, 뭐 밑으로도 서프라이즈도 없었고 무난하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YOY 데이터가 중요한데 PC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5.5%가 나왔고 컨센서스도 5.5%였고 5.5였죠. 예. 이전치가 6.0이었으니까 0.5%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근원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코어 PC라고 하는데 이것이 4.7%가 나왔습니다. 예. 전달에는 5.0%에서 4.7%로 0.3%포인트가 떨어졌고 컨센이 4.6%였는데 예. 0.1%포인트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새로만 보면은 계속 그 헤드라인 PC는 이미 고점을 확인을 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코어 PC도 2달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고점이 7%인가요? 코어 PC가 그러니까. 한 7%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잠깐만요. 고점이 7% 있습니다. 예, 네. 저 헤드라인 PC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그 상황에서 헤드라인이 계속 빠지고 있고 코어는 왔다 갔다 하다가 2달 연속 10월, 11월 이렇게 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준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비스 물가인데 네. 옆에 그 상품하고 서비스 물가를 가져왔는데 상품 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2022년 6월 기준으로 상품 물가는 5.5%에서 하락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서비스 물가는 지금 이번에 하락해서 5.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MOM으로 보면은 11월에 그 상품 물가는 0.4%가 빠졌고요. 네. 서비스 물가는 오히려 0.4%가 올랐습니다. 물론 YOY로는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상품 물가의 그 하락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 물론 YOY로는 빠지고 있지만 MOM으로 계속 이렇게 또 오르다 보면 YOY로 빠지는 폭 자체가 둔화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품 물가에 대한 서비스 물가에 대한 그 집중도가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호텔하고 외식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한 MOM으로 1.1%가 증가를 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요즘 미국에 한파가 몰아붙여서 굉장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외신을 보면은 그 차량 움직임도 굉장히 둔해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외식을 하는 수요들이 둔화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 물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준에서 계속 뭐 2%대의 물가 얘기하잖아요. 그 2%대 물가는 이 PC를 얘기하는 겁니까? CPI를 얘기하는 겁니까? PC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PC를 얘기하고 또 임금 상승률도 2%를 얘기를 하고 네. 계속 그래서 2%를 얘기하는 거가 그 PC하고 그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무난히 끝나서 지수는 한 0.5% 내외 정도 네.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 그 한파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네. 유가가 일주일 보면은 한 6.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그래서 79.6불을 기록을 했는데 70불 초반으로 갔다가 또 바짝 그 한 70불대 후반으로 지금 들어선 모양새고요. 그리고 다른 섹터들도 거의 다 올랐고, 뭐 에너지 섹터가 3.16% 올랐고, 자유소비재도 0.71%, 그리고 금융 0.6%, 나머지 뭐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전 섹터가 다 플러스가 났네요. 예, 플러스가 났는데 그 우리가 주목하는 빅테크 중에서 두 종목 있잖아요. 애플하고 테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애플은 한 0.3% 정도, 그리고 테슬라는 1.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넷플릭스 이런 부분들이 주요 종목들에서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보면은 필반 지수가 최근 5일간 보면 한 3.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는데 그다지 뭐 썩 인상적인 실적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여파를 좀 받으면서 필반 지수도 좀 그 일주일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지난주 주말에 1.56% 예, 그렇습니다. 네, 올라서 끝나면서 50.2달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예. 국채 금리가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랑 2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이쪽도 7bp, 5bp 올라가면서 10년물이 3.75, 이 국채 2년물은 4.3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이미 이제 금리 12월 달에도 또 한 번에 이제 50bp 인상을 하면서 지금 4.5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아직까지 뭐 2월 달 내년 2월 달에 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다라고는 예상하고 있지만 2년물 국채 금리는 4.3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반영을 좀 안 하고 있는 게 특이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섹터 중에서 이제 금융 섹터가 보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다 플러스를 냈고, 뭐 블랙락 같은 회사가 미국 시장에 대한 좀 예측력이 좀 뛰어난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블랙록 같은 회사도 연초 대비해서 40% 넘게 빠졌다가 지금 703달러를 기록하면서 연초 이후 23%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JP모간 같은 회사들도 결국은 시장이 망가지면 아무래도 뭐 IB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건데, JP모간도 연초 이후로 17%밖에 안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 기준으로 한번 쭉 봤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뭐 테크 기업들이 좀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나스닥이 전저점 1088 대비해 가지고 지금 한 4%대 저점 대비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간들간들하죠. 간들간들하는 모습인데, 지금 S&P 500이 전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10% 정도 올라와 있고요. 3,500 찍었다가 그러고 나서 지금 3,800이니까, 그리고 다우지수는 전저점 대비 지금 15% 올라 있어요. 15% 올라 있었고, 뭐 스타벅스 같은 거 전저점 대비 43%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조금 거품이고, 앞으로의 기업 경영에 대한 전망이 가시성이 좀 떨어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하반기에 또 나름대로 이 명품 기업들의 반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에너지 보시면 에너지 쪽에서 많이 올랐는데 대체로 한 3%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론이라든지 옥시덴탈, 이오지 리소시스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반등이 세게 들어왔네요.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다 3-4%, 3% 전후에 예. 예, 그런 반등이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섹터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예. 자동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GM 포드로 대표되는 네. 섹터인데 GM은 0.89% 그리고 포드는 0.44% 약간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루시드나 리비안 같은 경우가 지금 보니까 2.76% 마이너스. 그리고 리비안도 2.99% 마이너스. 그래서 연초 대비 지금 두 종목이 모두 82% 빠져 있거든요. 예. 이런 거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테슬라도 1.76% 예. 빠졌는데 이 전기차 쪽이 계속 좀 약세를 보이는 게 예. 지난주에 뭐 애플 아이카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또 새로운 거대한 경쟁자의 출현이 25년 원래 24년 예상하다가 25년 그러고 있죠. 뭐 그런 거를 앞두고 뭐 빠지는 건지 아니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의 보조금 이슈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예민한 시간에서 그 우리 왕정 차장 통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뭐 테슬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테슬라의 점유율이 점점 다른 경쟁자들이 그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면서 점유율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처럼 뭐 그 수요가 굉장히 강한 상황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경기나 뭐 자기의 어떤 파이낸셜 스테이터스나 그리고 금리 상황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선뜻 구매를 뭐 미루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요. 하긴 또, 예. 그 미국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동차 살 때 예. 우리나라는 캐피탈 통해 가지고 그죠? 예. 뭐 리스도 많이 하고 그러면 금리에 집도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받지만 예. 자동차 구매도 확실히 금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예. 부분이네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서 네. 이 전기차라든지 완성차라든지 이런 그 내구재 쪽에 해당하는 네. 제품들의 수요가 좀 둔화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52주 신고가 지금 내고 있는 종목 보니까 JM 스모커 예, 뭐 이런 기업이 하나 신고가로 올라왔고요. 필수 소비재의 또 다른 필수 소비재 웨스턴 홀딩스라는 램 웨스턴 홀딩스라는 기업이 또 52주 신고가로 올라와 있는데 예. 연초 이후로는 둘 다 1% 플러스인 거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조금 침체기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주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주요 매크로 지표들이 있습니까? 오늘 밤은 없고요. 예. 이번 주에 발표될 거가 케이스 실러 이번 주에 그 화요일 날 발표되는 거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잠정 주택 판매가 목요일 날 있고 목요일 날 또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또 시장에서 또 물가에 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이제 그 변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매주 월요일마다 미국 시장, 한국 시장의 지금 밸류에이션 상태가 어떻는지 그걸 점검해 주시니까 먼저 미국부터 한번 볼까요? 예. 미국 시장 전주에 좀 많이 출렁인 것 같은데 네. 종가 기준으로 0.2%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주간 기준으로. 중간 기준으로 0.2%밖에 안 빠졌어요. 예, 주간 기준으로 0.2%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한 5% 빠진 느낌이? 예, 그게 이제 그간 시장을 주도해왔던 빅테크들이 계속 약하고 네. 우리가 주로 보는 종목들이 빅테크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면 심리적으로 많이 빠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기타 이외의 섹터들에서 조금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EPS는 0.1%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이런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조금씩 그 EPS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게 지난주에 네. 한 8.2%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런데 메타, 테슬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주요 종목들이 다 2%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8%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위 종목들이 지수에 부담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필수 소비재, 에너지로 대표되는 유나이티드 헬스 1.5%, JP모건 1.5%, P&G 1.4%, 엑슨모빌 3.8% 이렇게 오르면서 밑에 기타 섹터들이 좀 선방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차별화가 조금 심했던 한 주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우는 반대로 플러스 0.86% 지난주에도 올랐는데 예. 나스닥이 마이너스 1.94% 마이너스 한 2% 빠진 이유가 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나스닥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하락폭이 좀 깊어서 예. 예, 지수가 그게 이제 좀 믹스돼 있는 S&P 500은 거의 뭐 보합이었던 예, 맞습니다. 그런 셈이네요. 예. 전통주의 위주로 돼 있는 다우는 상당히 선방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이익 조정은 테슬라가 한 1.2% 정도 추정치가 하향이 됐고 메타 2.3% 하향이 됐고 다른 것들은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좀 슬로우한데 네. 앞으로 이제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은 좀 격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익 추정치가 여기서 10%, 20% 또는 뭐 그 이상 빠져야 된다라는 네. 비관론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그 1월 중순 이후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YTD로 S&P 500은 19.3% 빠졌고요. 12개월 포드 EPS는 YTD로 3.3%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 후를 바라보는 EPS 증가율이거든요. 포워드 EPS네요. 예, 포워드 EPS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S&P 500 지수의 EPS 상승률 자체를 3.3%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거의 이제 그 플랫 그 로우 싱글 디짓 네. 요 정도니까 그 내년에 EPS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좀 비관적인 심리가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볼 때 뭐 여기서 이게 이 두세 달 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가는 거는 조금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테크 기업들 그리고 경기에 민감한 기업들은 이익 추정치가 좀 굉장히 불안정한데 지난번에 보셨듯이 나이키나 이런 좀 퀄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로 봐서 굉장히 믹스된 그 기업 실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PER은 16.74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3.87배 그리고 ROE는 23.1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 PER 보면은 애플이 20.8배까지 내려와 있어요. 20배 초반으로 내려와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23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요. 구글이 다시 15배 수준까지 내려왔고 메타가 11.1배 그리고 아마존이 31.8배 그리고 테슬라가 22.7배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엔비디아도 36배. 테슬라 그 1월 1일이나 2일에 4분기에 판매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판매 네. 대수를 그 부분이 굉장히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격까지 내리면서 수요 둔화에 대해서 대응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판매 대수까지 흔들려 버리면 이 펀더멘탈 자체에 대해서 훼손이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가격 내린 거에 대해서 그게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실제로 판매 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또 반대급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뭐 지금 워낙 우리
우리나라 개미분들이 예. 많이 투자하셨으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되게 이제 걱정이 많으실 건데 테슬라가 지금 연초 이후로 지금 65% 빠졌거든요. 예. 65% 빠졌는데 테슬라의 그 1년 포워드 EPS 전망치는 좀 하향 조정이 됐지만 86% 그죠? 예. 네,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86%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86배 정도의 PER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22배. 에이 아니야 그 86% 승장 못할 거야. 예, 그렇죠. 그러면서 PER이 이제 22배라는 말은 아니야 뭐 많이 나와봐야 한 30% 증가하면 다행이야. 이런 이제 밸류에이션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멀티플은.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뭐 테슬라 관련해서 경제 방송에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어떤 환상으로 막 주식 사고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니까 또 밑에서 주식 팔고 그 절대 이제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가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투자 수익률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돼서 거래되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익 성장률은 EPS 증가율은 86%인데 예. 이 정도 나올 건가라고 보면 뭐 가격도 인하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노이즈들이 있지만 여전히 테슬라의 판매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 예. 30% 이상은 나올 거예요 내년에도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이제 시장이 예상치가 있으니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참고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테슬라의 4분기 판매 대수는 43만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에 약간 그 테슬라를 오래 봤던 그 한 애널리스트가 41만 대에서 42만 대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테슬라가 판매 대수를 시장 하회할 거다라고 쓴 코멘트도 있었는데 하여간 이 판매 대수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0만 대 하면 한 분기에 40만 대 하면 1년 기준으로 이제 160만 대가 되는 거고 그죠? 예. 네, 3년 전에 이제 39만 대부터 쭉쭉 올라오면서 97만 대, 140만 대 이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뭐 100%씩 성장했을 때는 PER을 200배를 받고 있었는데 주가는 계속 올랐던 거고 그죠? 반면에 지금 PER이 왜 30배인데도 여기서 또 주가가 왜 더 떨어지지? 이 부분은 지금 PER 30배에도 불구하고 너네도 그렇게 성장 못할 걸? 그런 이제 또 우려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 우려감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지금 PER이 22.7배면 그러면 성장이 제가 봤을 때는 30%뭐 비관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터들 이래 봐도 여전히 내년도 성장이 뭐 30% 이상은 되는 걸로 다들 적어놨는데 지금은 뭐 아침에 오면서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무슨 뭐 머스크의 뭐 부도설 뭐 이런 얘기까지 약간 좀 극단적인 비관론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봅니다. 이제 그 판매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이 EPS가 상향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상당히 큰 폭으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가 되겠네요. 또. 다음 주가요? 예, 테슬라 실적 발표가. 네, 판매 대수 발표가. 판매 대수 발표가. 예, 그렇습니다. 섹터 흐름 보면은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온 거가 자유소비재, IT 이런 반도체 부진이 계속 되고 있지만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금융, 에너지 이런 쪽이 지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눈에 띄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되돌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물가나 금리나 이런 매크로 변수의 조그만 조정으로도 되돌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나이키의 양호한 실적이 있었고 마이크론 실적 및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EPS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고요.
지금 조금 왔다 갔다 그냥 횡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채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장단기 금리차,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이 한 4.25, 4.3%에서 그 한 3.5%대까지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네. 최근에 근데 보면 28bp 정도 좀 올라가지고요. 3.75%를 기록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좀 반등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미국채 2년물은 4.32%, 14bp가 올랐는데 미국 장기채가 더 많이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의 마이너스 폭은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지금 10년에서 2년 뺀 거가 마이너스 57bp고요. 주간으로는 12bp 정도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2.23%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간으로 10bp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실질 금리는 아까 10년물이 더 크게 오르다 보니까 1.52%를 기록하면서 주간으로는 17bp가 올랐습니다. 회사채가 조금 큰 폭으로 올랐는데 미국채 10년물 장기금리가 오르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AAA가 4.51%를 기록해서 전주 대비 27bp가 올랐고 네. BAA 등급이 5.66%를 기록해서 25bp 이렇게 올랐습니다. 하이힐드도 올랐습니다. 8.54%를 기록하면서 주간으로 14bp가 올랐고요. 다만 스프레드는 4.61%를 기록했는데 주간으로 6bp가 빠졌습니다. 네, 일반 AAA 같은 우량 회사채가 10년물 국채금리가 주간 단위로 28bp 올랐는데 AAA가 27bp 올랐으니까 그냥 시중금리만큼 올랐다고 보면 되고 하이힐드가 제가 좀 궁금했었는데 하이힐드는 14bp밖에 안 올랐어요. 무슨 이 크레딧 리스크가 오려면 하이힐드 금리가 이제 시중금리보다는 훨씬 더 치솟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오히려 마이너스 6bp를 기록했다는 모습이 좀 특이하네요. 상품 시장 보시면은 유가가 6.9% 올라서 79.56불을 기록을 했고요. 리그 카운트는 2기 정도 증가해서 622기를 기록했습니다. 구리는 1.1% 올라서 3.8불 기록했고요. 천연가스가 미국하고 유럽하고 많이 빠졌는데 미국 천연가스가 5.12불 기록했는데 22.3%가 한 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거의 연초 수준까지 회귀하는 모습이고요. 유로백 천연가스 가격도 28%가 빠져서 82.98 유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한때 거의 한 350 유로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게 82유로까지 빠졌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미국은 지금 굉장히 추운데 유럽은 평년보다 조금 기온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방 수요 자체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더 많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환 시장 보면은 달러 인덱스 계속 조금 빠지고 있고요. 104.3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간으로는 0.4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279.5원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2.3%가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에이션 보면은 미국보다 좀 많이 빠졌고요. 2.0%가 빠졌습니다. 이건 금요일 날 효과가 좀 컸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금요일 날 그 양도세 관련해서 기존 대주 요건을 10억으로 유지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족 합산으로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족 합산은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까? 검토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가족 합산을 안 하기로 했다가 아니라 대주주 과세 요건 10억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렇게 발표된 거예요.
그런데 주말에 나온 뉴스로는 네. 가족 합산은 또 네. 확실하게 배제된 겁니까? 예. 아침 나올 때만 하더라도 가족 합산은 배제시킬 수 있는 걸로 검토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국회 동의나 이런 거 없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대요. 아유, 정말 다행이네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보면 정말 한심한 거예요. 네, 그 대주주 과세 요건이 10억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금융은 특히나 이 경제 정책은 예측 가능성을 예. 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긴축을 하든 완화를 하든 정부가 당분간 이 연준에서도 올해 내내 아니야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호키시하게 갈 거야. 그 어느 정도 그 일관된 그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아니 그 대주주 과세 요건이 얼마인지도 모르게끔 그런 식으로 되다가 일주일 남겨놓고 검투세법을 2년 네. 유예를 하고 그리고 50억에서 이번에 뭐 100억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10억으로 된다. 그 얘기에 금요일 날 그 주식 그 금액만큼 낮춘다고 막 때려 파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만이 그 약했던 이유가 그 딱 그 정치권에서의 이 일주일 뭐예요? 27일이 이제 예. 주주 명부로 마지막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날이니까 예. 불과 뭐 한 4일 나흘 남겨놓고 예. 그런 처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금요일날 우리 하락은 그냥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고 그나마 이제 가족 합산은 배제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주요 종목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6.4% 하락했고 LG엔솔 6.2%, 하이닉스가 0.8% 하락을 했고요. 삼성바이오가 마이너스 3.5%, LG화학이 마이너스 5.4%, 현대차 마이너스 3.4%, 기아 마이너스 2.2%, 네이버 마이너스 1.2%, 카카오 마이너스 1.8%, KB금융 마이너스 0.9%. 이렇게 주요 종목별로 보면은 좀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전부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요 얘기를 예. 그러면 좀 이따가 그 여민함 시간에 예. 오늘은 이제 중국 시장하고 같이 예. 우리 왕장차장 불러서 예. 중국 시장 동향하고 우리나라 시장 동향 같이 한번 체크해 예. 보는 걸로 해서 예. 여민한 시간에 이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과 지금 이 주변 증시 자금 예. 현황 체크해 보는 걸로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민한 시간에 다시 우리 최일호 예.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채플미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